우리는 이제 여기서 삼각함수라는 걸 배울 텐데, 왜 삼각함수라는 말이 왜 들어가냐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서 뭐 그런 뜻이 아니야. 이 함수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함수는 정의역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x의 집합이고 공역이라는 녀석이 하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있는 어딘가에 하나씩 다 대응이 되는 이런 상황을 그냥 함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왜 삼각함수라고 부르냐면, 봐봐, 내가 사인이라는 함수를 걸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사인이라는 함수를 걸면 여기에 각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즉 30도라는 각을 걸면 사인 30도는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즉 사인 30도가 2분의 1이 30도라는 각이 사인이라는 함수에서 2분의 1에 대응될 거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즉 각을 어떻게 주어져도 사인 값이 하나씩 있을 거거든. 다만 우리는 특수각 말고 뭐 사인 17.5도가 얼마야 이런 걸 알고 있지는 않지만 중학교 책 보면 뒤에 삼각비 표 같은 거에 막 다 적혀 있을 거예요. 그치? 모든 각들의 사인 값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이 하나의 숫자에 이렇게 대응이 되니까 사인이라는 함수, 이걸 사인이라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뭐 이런 게 아니라고. 각이 어떤 실수 집합에 사인이라는 함수로 연결돼 있다. 또 코사인이라는 것도 연결돼 있다. 탄젠트라는 것도, 그러니까 각을 하나 정하면 그거에 맞는 실수값이 하나씩 존재한다라고 해서 함수라는 이름이 붙는 거지, 이게 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뭐 그런 뜻은 아니라고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정의가 뭐냐? 우리는 주로 이제 예각에서만 정의를 했었는데 삼각함수의 정의를 좀 새롭게 할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좀 새로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중학교 때 하지 않았던. 자, 정의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하나 있습니다. 좌표 평면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당연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시초선이야. 시초선이 여기 이렇게 와 있는데 여기서 빙글빙글 도는 바늘이 하나 있는 거죠. 바늘이 여기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러다 어디 하나 딱 멈췄습니다. 그때 얘가 동경이겠죠. 그럼 그치? 그러면 반드시 이 좌표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이 좌표가 있을 거고, 그때 벌어진 크기를, 벌어져 있는 요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은 그때 이 좌표가 뭐 x, y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이해됐니? 뭐 점이 어디 있어도 그때 좌표는 있을 거니까요. 그쵸?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는 걸 정의를 할 겁니다. 알았죠? 이 정의는 동경 길이분의 x 좌표, 이게 사인 세타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경의 길이분의 x 좌표를, 사인은 y 좌표를 사인의 사인 세타의 정의라고 합니다. 코사인의 정의는 동경 길이분의 y 좌표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거야? x 좌표예요.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라고 정의를 해요. 자, 그러면 요 동경 길이가 지금 얼마겠어? r이겠죠.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치? 그래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 이렇게 씁니다. 코사인 세타는 그러면 동경 길이는 여전히 r이니까 r분의 x 이렇게 쓰겠지. 그치?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분이니까 x분의 y 이렇게 쓸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요 녀석은 항상 기울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게 x 빼기 0분의 y 빼기 0이라고 하는 게 x, y와 원점 사이의 기울기식이잖아. 그치? 즉, 이 탄젠트는 항상 원점과 요점을 연결한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요 상태에서 그럼 반지름을 일자리 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알았죠? 만약에 반지름이 일자리 원에서는 반지름이 일자리 원을 참고로 단위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동경이 어딘가 딱 이렇게 있어서 요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동경 길이는 무조건 얼마예요? 1이죠. 그렇죠? 동경 길이가 지금 무조건 1입니다. 동경 길이가 무조건 1이어서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그때 그럼 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r분의 y니까, 그치? 뭐만 쓸 거야? y라고만 쓸 거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코사인 세타는 x라고만 쓰겠죠, 그쵸?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건 반지름이 1인 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에서는 2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그럼 다시 반지름이 r인 원으로 와서 자, 요걸 y는 이렇게 표시해 볼 거야. y는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사인 세타의 정의가 r분의 y니까요, 그렇죠? 그치? y는 r분의 사인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x는 그럼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으면 요 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콤마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았죠? 자, 이 뭐가 헷갈리냐면 와, x가 나도 아까 그랬는데 x가 코사인이었더라 사인이었더라 이게 좀 헷갈려요. 둘 중에 하나가 사인이고 둘 중에 하나가 코사인인데 이게 좀 헷갈려. 자,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 항상 삼성역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2호선 타고 가면 저기 삼성역 있죠, 그쵸? 삼성역에 내리면 혹시 뭐가 제일 가까이 뭐 있는지 알아? 삼성역 내려 뭐 있어? 코엑스가 있어. 코엑스가 무슨 뜻인지 알아? 코사인은 x좌표라는 뜻입니다. 코사인은 x좌표예요. 알았죠? 코엑스 코사인은 x좌표. 그럼 사인이 y좌표예요. 알았죠? 코사인은 x좌표. 이게 코엑스의 뜻이에요. 아, 진짜 맞죠? 뻥이죠, 그렇죠? 어쨌든 외우기는 헷갈리진 않을 겁니다. 코사인은 x좌표입니다. 즉 반지름이 r인 원 위에 한 점을 잡으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그림이 없어서 여기 7페이지의 우측 여기 이 정도에 이런 그림 하나, 요 그림을 하나 이쁘게 하나 그려봅시다. 이 그림 요쯤에다가 이거 하나를 좀 표시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 이렇게. 자, 이게 되게 편한 게 이게 되게 편해. 다 익혀놓으면 진짜 유용하게 많이 써먹습니다. x좌표는 언제나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y좌표는 반지름 곱하기 사인입니다.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반지름 곱하기 사인. 자,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12,-5를 지나는 동경이 있답니다. 즉,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12,-5 4사분면이죠, 그렇죠? 4사분면에 12,-5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점의 x좌표가 여기가 12, y좌표가 -5에서 어떤 동경을 그럼 더 그리지 말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알았죠? 그때 이 녀석이 이루고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하는데 그때 세타는 뭐 여기여도 되고 한 바퀴 더 돌아와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지? 바늘만 똑같으면 이 점의 x좌표, y좌표만 바뀌지 않았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똑같을 거니까 그냥 요 각을 조그마한 각을 내가 세타라고 놓을게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타를 구하랍니다.
자, 그럼 요 길이가 5고 요 길이가 12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빗변 길이 얼마예요? 13 나오죠. 그렇죠? 주의해야 될 건 x 길이가 아니라 x 좌표, y 좌표를 쓰셔야 되는 거야. 알았지? 여기가 12,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동경 길이분의 y 좌표가 사인 값입니다. 즉 사인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맨날 양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x 좌표가 음수면 그 음수인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코사인은 동경 길이분의 x 좌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았죠? 즉 사인 코사인 값 중에 음수인 녀석도 나와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게 정의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삼각 B라는 그니까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삼각 B라는 거랑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연습 하나 더 해볼게요. 봐봐. 내가 그럼 이런 걸 찾아볼게. 210도 즉 사인 210도 코사인 210도 탄젠트 210도를 찾는 방법이 있잖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크게 생각하면 사실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직 한 가지는 저 뒤에서 나올 거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내가 21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좌표를 찾아서 푸는 건데 첫 번째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210도는 180도만큼 가고 30도만큼 더 와야 되니까 이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거든. 210도가. 요 각의 크기만 표시하면 여기가 30도일 거야. 그치? 그럼 요 위에 한 점을 이렇게 딱 잡아서 항상 수선의 발을 X축에 내려야 계산이 편해요. 알았죠? X축에 이렇게 내리면 몇 대 몇이라고 알고 있죠? 1대 루트 3대 2라고 알고 있죠. 그쵸? 30도, 90도, 60도짜리니까 1대 루트 3대 2라고 알고 있잖아. 그치? 요 길이를 1, 요 길이가 루트 3, 요 길이를 2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럼 그때 요 점에 좌표를 뭐라고 쓸까요? 좌표. 3, 4분면이니까. X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사인은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무슨 좌표? y좌표. 그치? 마이너스 1 하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코사인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요. 플러스 이렇게 바뀌어서 루트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는 그 단위원을 좀 생각하는 방법인데 단위원을 생각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반지름이 1짜리 원을 생각을 하면 210도랑 일직선에 있는 게 여기가 30도짜리일 거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자, 반지름이 1짜리는 뭐가 편하냐? 말했지만 그럼 반지름이 1이 되면 x좌표가 1 코사인 세타, y좌표는 1 사인 세타잖아. 그치? 즉, 요 점의 x좌표가 곧 사인 세타고, 코사인 세타고, y좌표가 곧 사인 세타인 거야. 그치? 근데 여기가 210도니까 x좌표가 코사인 210도일 거고요. y좌표는 사인 210도일 거잖아. 그치? 근데 요 점은 x좌표가 당연히 코사인 30도일 거고요. y좌표는 사인 30도일 거거든요. 그쵸? 근데 얘 알잖아. 코사인 30 얼마라고 알고 있어? 2분의 루트 3이라고 알고 있고요. 사인 30 얼마라고 알고 있어? 2분의 1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얘랑 얘랑은 좌표평면상에서 원점 대칭이지. 그치?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가 어떻게 될 거야? 바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의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일 거예요. 그쵸? y좌표도 원점 대칭 시키면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일 겁니다. 그치? 아까 기억나나? 탄젠트는 항상 기울기였지. 대신에 이 기울기나 이 기울기는 어때? 똑같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 기울기는 탄젠트 30이고 요 기울기는 탄젠트 210도인데 탄젠트 210도는 탄젠트 30도랑 값이 똑같겠네요. 기울기니까요. 그쵸? 기울기니까요. 근데 얼마야 얘는? 3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쵸? 그러면 보시면 똑같은 값이 나올 거.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둘 중에 더 편한 거 아무거나 쓰시면 돼. 다 같은 값이 나올 거니까, 알았지? 근데 이런 거 어차피 다 안 쓸 거야. 왜? 한 바퀴에서 나오는 특수각을 전부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을 거거든요. 한 바퀴에서 나오는 특수각이 총 한 18개 정도 있는데 18개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예요. 이걸 젠장 어떻게 외우지가 아니고 외우는 방법이랑 같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다음은 자, 삼각함수의 부호인데 부호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여기서 r은 동경 길이니까 이게 무조건 양수밖에 안 돼요. 알았죠? x랑 y는 좌표를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 음수가 될 수도 있지만 r은 동경의 길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양수입니다. 알았죠?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 봐봐. 자, 여기 동경이 1사분면에 있어.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x좌표 양수, y좌표 양수, r도 양수지. 그치? x좌표 양수, y좌표 양수, r도 양수니까 양수분의 양수.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치? 자, 여기는 사인 세타도 양수, 코사인 세타도 양수, 탄젠트 세타도 양수일 거야. 그치? 자, 2사분면은 x좌표, y좌표 중에 뭐가 음수야? 뭐가 음수야? 끄덕끄덕이 아니고 x좌표가 음수죠. 그쵸? 아니 뭐가 음수야? 물어봤는데 끄덕끄덕 이러면 무슨 대답이야? 자 봐봐. 그럼 양수야. 아직 2사분면이야? y좌표 양수지. 그치?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원자 대답 좀 해줄래? 양수야 음수야? 그쵸? 양수입니다. 사인 세타는 양수고요. 자 r은 언제나 양수고요. 2사분면 x좌표는 음수죠. 그쵸?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음수고요. 자 x가 음수고 y는 양수니까 탄젠트 세타는 음수입니다. 그치? 즉 2사분면의 각은 뭐만 양수가 나와? 사인만 양수가 나와요.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이렇게 써져 있잖아. 아 얘는 2사분면 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왜? 얘만 양수니까. 나머지도 다 봐야 되지만 자 3사분면 볼게요. 3사분면은 x좌표, y좌표가 다 음수죠. 그럼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고요. 양수분의 음수니까 얘도 음수고요. 여긴 음수분의 음수니까 양수가 됩니다. 그치? 즉 뭐만 양수야? 탄젠트만 양수고 나머지 코사인하고 사인은 둘 다 음수가 됩니다. 즉 탄젠트만 양수예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4사분면은 x좌표는 양수고 y좌표는 음수니까 양수분의 음수니까 사인 음수고요. 대신에 양수분의 x좌표는 양수니까 코사인 양수입니다. 그치? 양수분의 음수니까 탄젠트 음수겠죠. 즉 사인 음수고요. 코사인 양수고요. 탄젠트 음수입니다. 이렇게. 즉 1사분면은 셋 다 양수고요. 2사분면은 사인, 3사분면 탄젠트, 4사분면 코사인. 사인, 탄젠트, 코사인 순서로 양수인 녀석의 부호가 결정이 됩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 두 개씩은 음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즉 삼각함수의 부호만 관찰하면 이게 어느 사분면의 각인지도 관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외우셔야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자, 집에 가서 이거 몇 번 다 연습을 해보셔요. 13번에 뭐 하나만 해볼까요? 하나만. 자, 하나만 해볼까요? 뭐가 제일 어려워? 지원아 뭐가 제일 어려워 보여요? 1, 2, 3, 14번에 1, 2, 3, 4번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해봅시다. 4번 3분의 22파이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3분의 22파이에 대한 그런 탄젠트만 구하지 말고 내가 이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도 같이 한번 구해볼게요. 알았죠? 사인 코사인 같이 구해볼게요. 자, 3분의 22파이가 이게 3분의 18파이 즉 6파이 더하기 3분의 4파이 이렇게 간 거거든요. 6파이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도 티가 안 나. 그치? 즉 동경은 요만큼만 돌려봐도 돼요. 3분의 4파이는 135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135도에다가 135도는 10도 가고 45도만큼 이렇게 왔으니까 X축에 내가 수선해봐야 되겠지. 그럼 비율이 1대 1대 루트 2잖아.
좌표가 마이너스 1,1이라고 쓸 수 있겠죠? 2, 4분면이니까요. 그럼 사인 값은 사인 3분의 2y는 r분의 y, r의 y니까 루트 코사인 3분의 22파이는 r의 x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탄젠트 3분의 22파이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처음에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찾아버릇 하시면 계산이 조금 편할 거예요. 오케이. 자, 밑에 거인데 14번도 보시면, 자 14번에 어디 나뭐 잘못한 거 없죠, 그렇죠? 14번에 세타가 3, 4분면 각이고 그때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래. 그러면 봐봐, 이런 거야.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건 동경 길이가 5고요. 어떤 그 좌표를 y좌표가 마이너스 4여야 되는 거야. 동경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3, 4분면에다가 x좌표가 어딘가 마이너스 4가 있고요. 그럼 요 길이가 5가 되도록 그려보시면 요 길이가 4니까요. 요 길이는 당연히 3이 나오겠죠,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해요. 그럼 요 점의 좌표가, 그리고 y좌표가 마이너스 4인데요,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4네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어야겠지,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동경 길이도 알고 x좌표도 알고 y좌표도 아니까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다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되죠? 자, 15번 이거 그냥 눈으로 보고 풀 수 있어요. 3, 4분면은 탄젠트만 음수이고 사인과 코사인은 양수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죠? 탄젠트만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이고 코사인은 음수가 나와야 하니까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보기는 4번입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돼 있습니다. 자, 16번, 17번 두 마리가 조금 활용 문제라 조금 특이한 녀석이라 좀 중간에 한 살짝 넣어봤습니다. 16번. 자, 반지름 자리 4번이 있어요. 4번은 그 원 하나를 4등분으로 가죠. 4번이라는 건 육승의 4분원이 반지름 일자리 4분원이 하나 있고요. 언니가 직선이 이렇게 지나고 이 점을 세타라고 합니다. 픽 세타. 네. 그때 기억 사인 세타가 세타보다 작니 물어보고요. 니은번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파이보다 작니 이걸 물어보고요. 디귿번 사인 세타는 루트 2배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보다 작니 이런 걸 물어봅니다. 두 번째 거 할게 되게 많아. 자, 기억번부터 볼게요. 이게 도대체 이 각의 크기랑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니까 이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거든요. 자, 아까 기억나죠? R 사인 세타가 x좌표고 R 사인 세타가 y좌표입니다. 그치? 그럼 이 각의 크기랑 이 사인 세타를 도대체 어떻게 비교를 하라는 거지? 자, 이건 어떻게 비교하는 거냐면 이렇게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고요. 요 길이가 사인 세타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아까 반지름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 중에 R 세타가 호의 길이인 거 기억나요? R 세타가 호의 길이인 거? R 세타. 근데 반지름 얼마야? 1이지. 그럼 1 세타가 요 호의 길이입니다. 즉 요 길이가 세타가 됩니다. 반지름이 1이니까요. 그럼 호의 길이가 길어요? 사인 세타가 길어요? 호의 길이가 길죠. 눈으로 봐도. 그렇죠? 참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얘도 이제 세타를 이항시켜서 이렇게 관찰을 할 건데요. 봐봐.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요 길이. 원 한 바퀴 2파이잖아. 원 한 바퀴 둘리 2파이 4분원이니까 빨간색 길이가 2분의 파이지. 그럼 봐봐. 넥사 이항시키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거니까 여기죠, 여기. 요만큼 길이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입니다. 그렇지? 봐봐. 그럼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내렸을 때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잖아.
그렇지. 요 호의 길이가 길어요? 코사인 세타가 길어요? 호의 길이가 길죠. 그렇죠. 호의 길이가 길어요? 아, 얘도 참입니다.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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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둥둥둥둥둥. 요 녀석은 이제 막 단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일단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요 길이거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렇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데, 이거를 제곱을 좀 시켜야 되나? 제곱을. 사인 세타 요 길이랑 요 길이의 2배 루트 씌운 거랑 어떻게 비교하죠? 참고로 사인 세타를 제곱시키면 사인 세타 전체 제곱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씁니다. 사인 세타를 제곱시키면 제곱을 여기다 표시를 합니다. 사인 제곱 세타라고 읽으시면 돼요. 제곱시키는 것. 세제곱은 사인 세제곱 세타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얘랑 2배 2 코사인 세타랑 이거 단순 비교가 되나? 루트 2 2배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단순 비교가 어디지? 단순 비교 안 되나? 했으면 안 되나? 두 배, 요 길이에 2배 루트를 씌웠다고? 사인 길이에 제곱을 시켰다고? 뭐라고? 2분의 2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아, 이거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 여기 이성질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삼각함수 기본 성질이라고 써져 있거든. 자, 요거를 좀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디귿번 와봅시다. 여기 쓰면 안 되는 문제네요. 자, 삼각함수 기본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야. 기본 성질. 다시 이제 사인 세타로 돌아가서 사인 세타가 r분의 y,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원점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r이잖아. 그치? 즉 r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r이거든. 그치?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언제나 r제곱이라는 식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치? 자, 봅시다. 그럼 이 주어진 관계식을 r제곱으로 나누시면 r분의 x의 전체 제곱이고요, r분의 y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근데 이제 그럼 1은 r분의 x가 뭐냐면 코사인이죠. 즉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제곱자리를. r분의 y는 역시 사인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즉 세타만 똑같으면 언제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값은 언제나 1이에요. 알았죠?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 성질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인데 분모와 분자를 각각 r로 나눠주시면 r분의 x, r분의 y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r분의 x는 뭐야? 코사인이고요, r분의 y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세타가 다 똑같을 때야.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성질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거야. 주어진 식을, 이 1번 식을 탄젠트 세타로 나눌 거야. 탄젠트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눌 거예요. 양변을. 오케이? 그럼 얘를 얘로 나누면 1 되죠. 그쵸? 얘를 얘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이 되겠지. 그치?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얘를 얘로 나누면 그냥 코사인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뭐 이쁘게 생기지도 않은 공식을 왜 써놓냐? 보통 이런 애들을 만나면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코사인 제곱분의 1 빼기 1을 탄젠트 제곱으로 많이 바꿔요. 알았죠?
자, 마지막 4번은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그대로 남겨놓고 문제 풀어야 되니까. 자, 마지막 4번은 이겁니다. 우리 1 플러스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보면 항상 좀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4번을 써. 보통 교과서 같은 데 안 써 있거든요.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돌아갈 거고,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입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이런 공식이. 여기에 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져 있으면, 이렇게만 돼 있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알았죠? 항상 1 뿔마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게 삼각함수 기본 성질 4가지인데 이 기본 성질 4가지 가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아까 앞에 요거 다시 보세요. 14번 14번은 아까 그림 그려서 풀었잖아, 그치? 그림 안 그리고도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14번 다시. 자, 세타는 3, 4분면각인데 세타가 3, 4분면각이에요. 그때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랍니다. 자, 지금 이걸 가지고 코사인과 사인을 구해보고,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내가 구해볼게요. 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반드시 1이어야 되잖아. 그럼 이걸 제곱시키면 25분의 16이니까 얘가 25분의 9여야 돼. 그치? 제곱시킨 게. 여기까지 오케이? 원진이 오케이? 제곱시킨 게 25분의 9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3, 4분면은 기억나나? 탄젠트만 양수예요. 즉 코사인이 음수거든요. 코사인이 음수여야 하니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구할 건데요? 코사인 분의 사인을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3분의 마이너스 5분의 4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탄젠트를 찾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저 삼각함수 기본 성질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이용해서 코사인하고 사인 값을 찾았어요. 됐나요? 코사인하고 사인을 찾았습니다. 만약에 탄젠트만 하나 딸랑 주어져 놓고 사인 코사인을 찾으라고 하면 요걸 이용해서 코사인을 먼저 찾으시고 요걸 이용해서 사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알았죠? 탄젠트를 집어넣으면 코사인이 얼마인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항상 사인, 코사인, 탄젠트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곱이 25분의 9라고 해서 제곱이 없는 녀석이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5분의 3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지. 항상 음수도 나올 수 있는 걸 명심해 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아까 이 16번으로 돌아와서 요 녀석 복인데, 요 녀석 복인데, 자, 이거를 양변을 제곱을 시키면 사인 제곱 세타 2배 2 코사인 세타 이제 이렇게 되거든. 각각 제곱을 시킨 걸 부리를 빼볼 거예요. 왜냐하면 뺀 게 양수면 앞에 게 큰 거고 음수 나오면 뒤에 게 큰 거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배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어서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배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묶어내면 완전 제곱식입니다. 즉 마이너스 묶어내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요 녀석은 음수가 돼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 제곱이니까 0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이 문제 코사인 세타는 현저하게 일반 짧은 값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0이 아니고 제곱시키면 양수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음수가 됩니다. 그치? 즉 제곱에서 뺀 게 음수니까 이 녀석은 뒤에 게 더 크다가 맞는 표현이 돼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푸셔야 하고, 풀이 과정을 좀 간략하게 좀 적어볼까요? 적어놓고 내가 다음 문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동안 좀 적어봅시다. 풀이 과정. 1, 2번은 어렵지 않은데 기니는 디귿번이 이거를 써야지만 문제가 풀리네요.
봅시다. 봅시다. 자, 문제가 다음 문제는 보시면 구의 곡면의 원의 일부분입니다. 여기가 원의 일부분이고요. 거울이에요. 거울. 구면 거울. 원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울이고요. 빛을 여기서 딱 쏘면 입사각과 반사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나간대요. 빛이. 오케이? 그럼 이제 구의 일부분이니까 구의 중심이 있을 거거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구의 반지름 길이잖아. 그치? 그리고 각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우리 문제는 이 길이를 세타를 이용해서 R과 세타를 이용하여 나타내보세요. 이런 게 문제거든요. 자, 이렇게 그으시면 참고로 여기가 지면과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평행해서 엇각이어서 여기가 세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두 각이 똑같으니까 얘랑 길이가 똑같을 거고, 그럼 이 길이는 반지름의 반절이 나올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구의 반지름이거든요. 그럼 나는 여기를 찾고 싶으니까 얘분의 얘는 이 값의 코사인이죠. 그렇죠? 빗변, 밑변. 여기가 높이잖아. 관찰한 점의 맞은편이 높이니까 여기가 밑변이잖아. 그렇지? 빗변, 밑변.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네모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네모분의 2분의 R입니다. 그렇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따라서 이걸 네모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2배 코사인 세타 분의 R 이런 값이 나올 거예요. 정리만 하시면. 자, 이거는 내가 여기다 왜 넣었냐면 요거를 좀 연습을 좀 시켜보기 위해 넣었거든요. 짠짠짠짠짠짠짠.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줄걸. 띠딩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자주 사용되는 아이디어거든요. 세타 요 길이를 R 이라고 할 때 나머지 두 변 길이를 R과 세타만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연습을 좀 시켜볼 겁니다. 봐봐. 이거분의 이거가 뭐야? 이거분의 이거 뭐야? 사인이죠. 이게 사인 세타잖아. 그치? 그러면 곱하기 사인 세타 하시면 됩니다. 뭔 말이냐면 요 길이가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가 코사인 방향이죠. 얘분의 얘가 코사인이잖아. 그치? 그러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즉 R 코사인 세타가 길이가 된다는 거야. 알았지? 자, 또 두 번째는, 자, 그럼 이런 것도 연습을 해봐야겠죠? 뾰로롱 세타. 자, 요 길이를 A라고 할 때 얘네 두 개 길이를 삼각함수, 삼각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건데, 첫 번째 요 녀석 슉, 이게 탄젠트 방향이죠. 그렇죠? 얘분의 얘가 탄젠트니까 곱하기 탄젠트 하시면 돼요. 그럼 A 탄젠트 세타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잘 봐. 요건 얘분의 얘는 코사인의 역방향이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코사인의 역방향이지. 나누기 코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사인의 역방향, 즉 코사인 세타 분의 A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림을 조금 복잡하게 바꿔가지고 이거 지금 뭐 적어도 되는데 그 다음 교재에 그림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알았죠? 다음 교재에 한 번 더 할 거거든. 왜냐면 다음 교재에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마지막 이것만 더 해보면 되겠죠? 쭈루롱 수직 세타. 이번엔 요 길이를 A라고 해보겠습니다. 요 길이를 A라고 하면 이쪽은 탄젠트의 역방향이죠. 그쵸? 이거분의 이거가 탄젠트인데, 그치? 지금 이걸 가지고 이걸 찾으라고 하면 나누기 탄젠트 세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 분의 A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얘는 사인의 역방향이죠. 그쵸? 사인의 역방향이니까 사인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사인 세타 분의 A 하시면 됩니다. 그치? 자,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봐봐. 얘를 가지고 얘를 표현하고 싶잖아. 코사인의 역방향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분의 2분의 R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얘를 코사인으로 나누시면 된다는 거. 정리하면 코사인 세타 분의 R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이걸 그림 통째로 외워야지 막
이게 아니고, 오케이? 원리만 좀 파악하시면 예분의 얘가 코사인이니까 네모라고 놓고 R분의 네모가 코사인이다 해서 정리를 한 것뿐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이런 정리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원리만 잘 기억하시면 문제는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와 씨 오늘 할 게 짱 많네요. 문제는 몇 개 없는데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자 삼각함수 기본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을 한번 해보래요.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왜? 힘들어? 오늘 할 게 좀 많아요. 18번 코사인 4제곱 세타 빼기 사인 4제곱 세타. 왜 막 지금 막 쉬자고 막 엄청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자 볼게요. 이거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합차공식으로 여기까지만 써볼게.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세타. 그럼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될 거 뭐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인데 걔는 얼마야? 1이에요. 그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요. 그치? 여기까지 올게. 그럼 여기는 1 됐으니까 이 녀석을 다시 인수분해 하세요가 아니라 1 빼기 맨 마지막에 1 빼기 2 사인 제곱이 여기 써져 있잖아. 그치? 그거 어떻게 찾는 거냐면 아이고 코사인이 없네? 아 이 자리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마치면 얘가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세타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얘를 없애고 싶으면 이 자리를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죠? 상관없어요. 오케이. 뭐 이런 게 1번 문제. 이렇게 그냥 얘랑 다 똑같음을 확인해 보세요. 그냥 이 정도의 문제입니다. 2번. 둥둥둥 탄젠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신기하죠? 이게 탄젠트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이랑 똑같답니다. 자 볼게요. 탄젠트 제곱을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쓰시면 사인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죠. 묶어내시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빼기 1 쪽이 써있네요. 그쵸? 얘가 탄젠트 제곱 세타입니다. 2번 끝이에요. 3번은 그 분자 봐봐. 분자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분자가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치? 분모는 인수분해를 하면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통째로 하나가 약분. 약분하고 나면 나머지가 지금 답이랑 똑같이 써져 있지 않단 말이야. 그치? 탄젠트로 바꿔야 하니까 항 4개를 전부 다 각각 코사인으로 나눠주세요. 얘를 코사인으로 나누면 1이고요. 그렇죠? 얘를 코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얘를 코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얘를 코사인으로 나누면 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보이세요? 뭐 이런 문제입니다. 19번, 20번은 곱셈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인데 그냥 이런 거야. 곱셈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인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지금 사인 세타가 4분의 1일 때 하지만 안 써져 있는 게 하나 있을 뿐이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니까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곱셈 공식을 쓰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즉 얘를 x, 얘를 y라고 하면 문제가 xy가 4분의 1이고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일 때 다음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니까 전부 다 곱셈 공식으로 처리하는 문제예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쵸? 알아들었죠? 다음 풀어도 되겠죠? 그쵸? 곱셈 공식 문제니까요. 자, 20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곱셈 공식입니다. 그럼 옆에다가 위에다나 옆에다나 조그맣게 곱셈 공식 그 정도 표시만 해놓으시면 숙제할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둥둥둥둥 자취 자,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학 용어 중에 하나죠. 어우 자취만 나오면 그냥 막
벌벌벌 또 떨어요. 자취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취 별거 없습니다. 자취 뭐 하는 거냐면 봐봐. y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점 a가 a, b라고 할게. 점 a는 y는 2x 플러스 1 위의 점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하고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인 거 알겠어요? 이 두 개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치? 간단하게 한 줄로 딱, 한 단어로 딱 써놓긴 했는데 얘랑 얘가 똑같은 표현인 거 알겠지? 그치? 자, 얘랑 똑같은 표현이 하나 더 있거든요. 자, 뭐냐면 y는 2x 플러스 1은 점 a의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세 개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뭔 말이냐면 점 a가 이 x 위에 점이라는 건 직선 위를 점 a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치? 이런 얘기야. 점 a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도형이 누구니를 물어보는 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쉽게 생각하자고. 그러면 봐봐. 이런 식을 내가 찾을 수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자, 삐리리 이걸 찾고 싶단 말이야. 점 a의 자취의 방정식을 찾고 싶으면 점 a를 a, b라고 놓고 이런 식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저는 이 식을 찾으면 자취의 방정식이 문자는 xy로 바꿔서 쓰겠지. 다만 이렇게 된다라는 걸 거 아니야. 뭐 어떤 문제의 조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어떤 문제의 조건을 가지고 xy의 관계식만 찾아내면 그게 내가 찾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21번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말이 보이잖아?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xy 관계식 구하세요. 그냥 이런 말이. 알았지? 어떻게든 주어진 그 두 녀석을 가지고 엮어가지고 xy의 관계식을 만들려고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21번 보시면 코사인 세타가 3분의 x 빼기 4 이렇게 되고요. 사인 세타가 3분의 y 빼기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얘네들이 어떻게 엮고 싶냐면 제곱시켜서 더하고 싶어요. 왜? 그러면 얼마 되니까? 1 되니까. 제곱시켜서 더하시면 1은 9분의 x 빼기 4의 제곱이고요. 9분의 y 빼기 5의 제곱입니다. 띵띵 9. 원이죠. 그쵸? 답이에요. 자취의 방정식 구하세요. 답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얘가 내가 찾는 자취의 방정식.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나중에 고1 때 막 원의 방정식 이런 데 가면 자취 문제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막 자취 문제 풀면 막 이러다가 막 끝난단 말이야. 자, 왜냐면 내가 지금 왜 빨리빨리 하냐면 이거 빨리빨리 해야 숙제 질문도 좀 받아주고 하니까 이거 좀 빨리빨리 하는 거고요. 자, 각변환이라는 페이지가 한 페이지 가득 있죠. 지금 눈에 총 왼쪽 페이지에 12개, 오른쪽 페이지에 12개가 써져 있는데 이 24개를 당연히 전부 다 외우셔야 합니다. 당연한 건데 이거를 막무가내로 외우면 절대 못 외우고요. 내가 외우는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먼저 그 다음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알았죠? 원리와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 단어의 시간이 진짜 짱 오래 걸리는구나. 되게 촉박하게. 1시간 남았죠. 딱 1시간. 자, 각변환. 자, 1탄, 2탄 나눠놓은 이유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좀 들어봅시다. 봐봐. 첫 번째 나오는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2n 파이 더하기 세타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파이가 몇 도야? 360도야. 그치? 한 바퀴잖아. 이 파이가. 그치? 2n 파이는 n 바퀴야. 그치? 야, 그럼 봐봐. 바늘이 n 바퀴 도는 건 바늘의 위치가 티가 나, 안 나? 안 나지? 안 돌아도 동경의 위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안 돌아도 안 바뀌어요. 즉 EM파이는 없애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즉 n바퀴는 없애주는 거야. 알았지? n바퀴는 계속 없앱니다. 코사인 5분의 17파이. 그럼 얘는 5분의 10파이가 2파이, 즉 한 바퀴거든요. 그렇죠? 없애세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그래서 5분의 10파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자 이런 얘기야. 알았지? 항상 n바퀴를 넘어가는 건 2파이를 넘어가는 것들은 다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짝수 파이만큼 없애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두 번째는 이거부터는 좀 그림을 좀 그려놓고 해볼게요. 큰 원이 하나 있고요. 편의상 내가 공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동경을 1사분면에 그려놓고 할 건데 1사분면이 아니어도 성립은 합니다. 알았죠? 무조건 성립은 하니까 그냥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1사분면에 놓을 거예요. 자, 반지름을 1이라고 하고 요각을 세타라고 하면 반지름을 1이라고 하면 여기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그쵸? 그쵸? 자, 잘 보세요. 마이너스 세타는 요쪽으로 이렇게 도는 게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치? 자, 그럼 질문. 요점과 요점의 관계는 어떨까요? 지금 뭐에 대한 대칭 관계였어요? X축 대칭이겠죠. X축 대칭이 되면 어떤 녀석의 부호가 바뀌죠? Y좌표의 부호가 바뀌니까 요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기억날려나? 사인은 X좌표야 Y좌표야? 사인은 Y좌표야. 코사인이 X좌표였으니까. 즉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세타의 Y좌표를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세타의 Y좌표입니다. 이 동경의 Y좌표가 답이라고 하죠. 그렇죠? 즉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써지고요. 마찬가지야.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즉 마이너스 세타라는 동경의 X좌표를 쓰시면 돼요. 알았죠? 그치? 마이너스 세타라는 요 동경의 X좌표를 쓰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즉 얘는 뭐랑 똑같아? 코사인 세타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탄젠트는 그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얘분의 얘가 답이죠.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를 하면 마이너스 있고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외워야 하냐? 기억나나? 4사분면은 아까 뭐만 양수였어?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였지. 그치?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였지. 항상 세타를 예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타가 예각, 1사분면 각이야. 세타가 1사분면 각이야. 그럼 거꾸로 그만큼 이렇게 보내면 몇 사분면 각이야? 4사분면 각이지. 4사분면은 뭐만 양수라고? 코사인만 양수라고. 나중엔 마이너스가 나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4사분면 각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외우기가 좀 편해요. 알았죠? 자, 두 번째는 요건데요. 일직선 반대편에서 이렇게 동거. 즉 여기 기준으로 180도만큼 가고 세타만큼 더 간 그림입니다. 즉 사인 180도만큼 가고 세타만큼 더 간 거. 코사인 180도만큼 가고 세타만큼 더 간 거. 탄젠트 180도 가고 세타만큼 더 간 거를 볼 거예요. 알았죠? 자, 근데 얘네 둘은 뭐에 대한 대칭 관계야? 지금 원점에 대한 대칭 관계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겠지. 그치? 봐봐. 그럼 파이 플러스 세타의 Y좌표, 즉 요 동경의 Y좌표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파이니까요. 파이 플러스 세타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치? Y좌표 뭐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즉 요 동경의 X좌표, 요 동경의 X좌표, 즉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오케이? 탄젠트는 얘분의 얘니까 얘분의 얘를 하면 5가 플러스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어떻게 외우냐? 봐봐. 세타는 예각이에요. 원래 여기 있던 동경이 180도만큼 가고 좀 더 갔어. 그치? 3, 4분면이지. 3, 4분면은 뭐만 양수야? 탄젠트만 양수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음수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사인 파이 빼기 세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탄젠트 파이 빼기 세타. 자, 빼기 세타는 파이만큼 왔다가 거꾸로 세타만큼 돌아간 상태입니다. 거꾸로 세타만큼 돌아갔어요. 그럼 얘네 둘이 y축 대칭의 상태가 되거든요. y축 대칭은 x좌표만 바뀌고 y좌표는 안 바뀝니다. 그죠? x좌표만 바뀌고 y좌표는 안 바뀌니까, 즉 파이 빼기 세타는 저 동경에 y좌표를 쓰시면 되겠지, 그치? 얘는 x좌표를 쓰시면 되고요. 얘는 얘분의 얘를 쓸 거니까 마이너스가 남아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각변환 1은 뭐냐면 x축 기준 각변환이에요. x축 기준이란다. 맞아. 여기 기준 각변환이야. 여기 기준. 즉 뭔 말이야? 여기서 조금 덜 가고, 이거 그치? 이쪽 0도에서 좀 덜 간 거랑 180도에서 조금 더 간 거, 조금 덜 간 거에 대한 각변환을 지금 각변환 1에다 써놓은 거거든요. 자, 각변환 1의 특징은 봐봐. 사인은 어떤 결과가 다 사인이야. 코사인은 전부 다 코사인이고요. 탄젠트는 결과가 다 탄젠트야. 그치? 즉 이렇게 쓸게요. 삼각함수의 함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삼각함수의 변화가 없다. 즉 사인은 계속 사인, 코사인은 계속 코사인, 탄젠트는 계속 탄젠트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 그림 없이 어떻게 외우냐? 어떻게 외우냐면 그럼 어떻게 외우죠? 봐봐. 이런 걸 만나면 이걸 떠올리는 게 아니고 180도 기준이네? 그럼 일단 사인 세타를 쓰세요. 왜? 계속 사인일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정해주면 되거든. 180도에서 좀 더 갔지.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지. 3, 4분면의 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외우자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봐봐. 자, 다 지우고, 다 지우고, 다 지우고. 지우면 벌써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요. 그쵸? 벌써 기억이 안 납니다. 자, 봐봐. 봐봐. 파이 빼기 세타. 180도 기준 각변환이지.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무시하고요. 그럼 탄젠트 세타 쓰시면 된다 이거. 알았지? 써놓고, 자, 파이에서 180도에서 좀 덜 갔지, 그치? 몇 사분면이야? 2, 4분면. 탄젠트는 마이너스야. 이렇게 하자는 거야. 이제 자, 얘 해볼까? 코사인 세타 그대로 쓰시고요. 180도에서 좀 더 갔지? 3, 4분면이네?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얘도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0도에서 좀 덜 갔지? 그치? 즉, 코사인 세타인데, 그리고 4, 4분면이네? 좀 덜 갔으니까 4, 4분면 코사인은 양수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 이거. 알았지? 이걸 막 외우면 어떻게 외울 거예요? 이 12개를. 부호 차이만 있는 걸. 좀 박하사탕 더 먹거든. 이렇게 외우시는 게 각변환 1탄입니다. 알았죠? 각변환 1탄이에요. 자, 짠짠짠짠. 자, 각변환 2탄은 다 지우고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데요. 2탄은 y축 기준 각변환 하는 거거든. y축 기준 각변환 무슨 말이냐면, 원이 하나 똑같은, 아까랑 똑같은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 하나 또 있고요. 여기 동경이 역시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세타 이렇게 잡아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있는데, y는 x가 있어서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우리 y는 x 대칭시키면 좌표가 어떻게 바뀌어요? x좌표랑 y좌표랑 바뀌죠, 그치? 그러면 요 좌표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건데,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야, 그치? 근데 그럼 얘는 90도에서 거꾸로 세타만큼 돌아가는 각이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90도에서 거꾸로 세타만큼 돌아갔어요. 자, 사인 90도가 2분의 파이거든요. 거꾸로 세타만큼.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잘 봅시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2분의 파이, 90도 2분의 파이.
자, 2분의 파이에서 거꾸로 세타만큼 돌아왔습니다. 알았죠? 자, 그때는 봐봐. 요 동경의 y좌표를 보셔야 돼. 알았지? 사인 y좌표에 요 동경의 y좌표 뭐라고 써져 있어 지금? 코사인 세타라고 써져 있죠. 함수가 바뀝니다. 이제 자, 요 동경의 x좌표 보셔야 돼요. 뭐라고 써져 있어? 사인 세타라고 써져 있고요. 자, 탄젠트는 예분의 예인데 그럼 예분의 예를 하면 내가 알고 있던 탄젠트의 역수잖아. 분모 분자가 바뀌었으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번엔 그러면 얘를 y축 대칭을 이렇게 시키면 동경이 이렇게 연결될 거고 이쪽 방향으로 세타만큼 갔어요. 그렇죠? 근데 얘랑 얘는 y축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x좌표가 부호가 반대겠죠. 그렇죠? x좌표의 부호가 반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탄젠트 사인 90도에서 조금 더 간 녀석 코사인 90도에서 조금 더 간 녀석 탄젠트 90도에서 조금 더 간 녀석을 볼 건데요. 자, 저 동경의 y좌표를 보셔야 돼. 그치? 뭐야? 코사인 세타. 저 동경의 x좌표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예분의 예가 이건데 예분의 예 하시면 마이너스가 앞에 하나 있고 탄젠트에 역수가 하나 뾰로롱 하고 있을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왜 이런 원리인지를. 자, 세 번째. 여기 4개나 있어요. 4개. 자, 이번엔 요 녀석을 x축 대칭을 시키시면 x축 대칭을 시켜서 동경을 요렇게 그으면 요 부분이 세타죠. 근데 여기가 270도 2분의 3파이거든요. 2분의 파이씩 3번 갔으니까요. 근데 요 동경과 요 동경은 x축 대칭 관계예요. 그치? 그러면 사인 세타, 콤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270도에서 사인 270도에서 좀 더 간 녀석 코사인 270도에서 좀 더 간 녀석 탄젠트 270도에서 좀 더 간 녀석을 볼 건데요. 자, 그럼 저 동경의 y좌표를 보셔야 돼. 뭐라고 써져 있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저 동경의 x좌표를 보셔야 돼. 뭐라고? 사인 세타. 저 동경의 뭐가 아니라 예분의 예죠. 그렇죠? 예분의 예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요.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배워. 됐나요? 됐나요? 이것도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 거야. 하나 남았죠? 자, 힘들어라. 이 녀석을 원점 대칭을 쪼로록 이렇게 시키면 걔는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세타만큼 갔죠. 그렇죠? 근데 얘랑 얘는 원점 대칭 관계니까 x도 부호가 바뀌고 y도 반대 x 부호 바뀌고 y좌표 부호 바뀌고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이 각은 270도에서 거꾸로 왔죠. 세타만큼. 그러니까 사인 270도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코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탄젠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그럼 저 동경의 y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저 동경의 x좌표 예분의 예 하면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고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됩니다. 뭔지 이해되세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쵸? 여기 이해를 하는 게 짱짱 중요합니다. 이런 원리로 되는데 다 규칙 부호 말고 봐봐. 사인은 죄다 코사인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코사인은 죄다 사인으로 바뀌었고요.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그치? 즉 y축, 즉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이 y축 기준으로 각변환하는 녀석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요.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전부 다 바뀝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외우냐? 역시나 부호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역시나 부호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봐봐. 얘부터 볼까요?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야? 그럼 코사인 세타로 바뀌겠네요. 그렇죠?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270도에서 좀 거꾸로 돌아왔습니다. 몇 사분면? 3사분면. 3사분면은 사인의 부호. 항상 요 녀석 부호 중에 바뀌기 전의 부호를 봐야 돼. 항상 알았지? 부호는 전의 걸 보시는 거야. 사인은 3사분면에서 양수야 음수야? 음수예요. 오케이. 얘는 봐봐. 뭐 해볼까? 이거 해볼까? 이거? 자,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이 y축 기준 각변환이죠. 그쵸? 그러니까 사인 세타로 바뀔 거고요. 자, 2분의 3파에서 좀 더 가면 4사분면입니다. 이런 거 부호 착각하면 안 돼. 얘 부호를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전에 거 부호를 보는 거예요. 4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셔서 외우셔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각변환을 할 줄은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근데 너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왜 거의 쓸 일이 없냐면 내가 저 앞에서 그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알려줬죠. 나는 거의 다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거의 다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시계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 있잖아. 6분의 11파이, 3분의 7파이 이런 녀석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일단 내가 각변환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알았지? 한번 풀어보고 절대 이거 진짜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자, 나한테 안 배운 애들은 즉 이거 정석적으로만 배운 애들은 맨날 각변환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다만 오래 걸립니다. 좀 오래 걸리고 삼각함수의 더 중요한 원리를 파악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니까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알고는 있어야 된다 애들 알았지? 원리까지는 몰라도 이건 공식은 바꿀 줄 알아야 돼. 알았지? 내가 다음 시간 빈칸 넣기에 이거 한 7, 8개를 물어볼 겁니다. 알았죠? 하나도 안 틀리고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 이제 문제를 따로따로 풀어볼게요. 그냥 코사인 6분의 11파이를 구해볼게요. 참고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n바퀴를 다 없애는 거예요. 즉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이런 거 다 없애요. 알았죠? 얘는 2파이를 안 넘으니까 안 없애도 되겠죠? 자, 각변환을 쓰자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봐봐. 코사인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2파이 빼기 6분의 1파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 없앨 수 있지, 그치? 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라고 생각해. 얘를 세타라고 생각해. 마이너스 세타. 여기 기준 각변환이지.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4사분면에서 지금 4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은 양수야, 그치? 그럼 양수, 즉 그냥 코사인 6분의 1파이 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6분의 1파이 30도입니다. 참고로 알아요. 코사인 30도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코사인 30도 얼마야? 6분의 루트 3입니다. 그렇죠? 코사인 60도. 얘도 탄젠트 3분의 7파이. 자, 얘도 탄젠트 얘는 봐봐. 3분의 6파이가 2파이지. 그치? 그러니까 2파이 없애면 끝이에요. 그냥. 그쵸?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사인 6분의 7파이. 얘는 사인.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렇게 바꿔도 돼. 사인. 어떻게 바꿔도 똑같은 값이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웬만하면 x축 기준 각변환을 쓰세요. 알았죠? 파이 플러스 얼마, 파이 빼기 얼마. 웬만하면 이렇게 바꿔도 돼. 2분의 3파이. 이게 6분의 9잖아. 6분의 9, 6분의 7이니까 빼기 3분의 1파이. 6분의 2파이를 빼주시면 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둘 다 해볼게. 둘 다. 자, 얘는 파이 기준 각변환, 즉 x축에서 조금 더 갔죠.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180도에서 좀 더 갔어, 그렇지? 180도에서 좀 더 갔어, 그렇지?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그렇죠? 자, 얘 볼게요, 얘. 얘는 2분의 3파이 여기까지 왔지. 여기서 거꾸로 돌아갔죠. 그럼 어쨌든 사인이니까 얘는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야, 그렇지? 3, 4분면이니까. 대신에 홀수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코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나올 거야, 알았죠? 어떻게 해도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 알았지? 원래 이렇게 일일이 각변환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너무 매번 해보니까 졸라게 귀찮더라 이거야. 귀찮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귀찮거든요. 되게 귀찮아. 그래서 자,
자자자자자. 너희는 지금부터 이 원을 하나 머릿속에 넣어 두실 거예요. 이 원을, 무슨 원을? 자, 특수각을 전부 다 표시한 원입니다. 특수각을 전부 다 표시한 원이에요. 반지름은 일자리 원인데요. 반지름 일자리 원이에요. 그림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줘. 자, 그림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줘. 자, 여기가 45도입니다. 자, 그럼 여기 30도 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30도 선 대충 있을 거고요. 일직선 연결하고요. 60도 선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해해주세요. 그림 진짜 이상해요. 자, 여기가 30도, 60도, 여기는 그럼 90도. 그럼 그 다음 특수각이 60도를 이렇게 Y축 대칭시키면 요 동경이 생기고요. 여기가 120도, 여기는 135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결하시면 참 안 되네. 150도, 여기가 180도, 210도, 225도, 240도. 이 조그마한 건 15도 차이고 여긴 다 30도 차이입니다. 알았죠? 270도, 300도, 315도, 330도, 360도이자 0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너희가 외워야 할 특수각이에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이게 외워져. 봐봐. 여기 얼마인지 니네 안다고. 왜? 코사인 60도잖아. X좌표잖아. 코사인 60도야. 여기 얼마야? 2분의 1. 여기 얼마야? 얼마가 있어?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알잖아. 이미 안다고. 여기 얼마야? 2분의 루트 3. 여기까지 올게. 근데 둘이 X축 대칭일 거 아니야. 그치? 봐봐. 코사인 330도. X좌표 보면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Y좌표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가 이렇게 다 연결돼 있을 거거든. 자, 항상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알았지? 자, 봐봐. 사인 300도를 찾으래. 그럼 봐봐. 여기도 차례대로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루트 2,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사인 300도를 찾으래. 그럼 여기 Y좌표를 봅니다. 띵띵. 얘 얼마겠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오케이. 이해됐어? 이해됐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거 알았지? 자, 탄젠트 150도 찾으래. 그럼 봐봐. 탄젠트 150도는 얘 기울기를 관찰하는 거야. 근데 이 기울기랑 대칭시킨 요 기울기가 부호만 반대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탄젠트 30도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야. 오케이. 이렇게 외우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알았지? 요 녀석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알면 된다 이거지. 항상 이 그림, 이 숫자들 머릿속에 기억하죠. 사인 225도, 요점에 Y좌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코사인 210도, 요점에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오케이? 됐나요? 됐어요? 6분의 11파이가 이게 지금 330도야. 호도법으로 고치면. 오케이? 코사인 330도, 요점에 X좌표,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하자는 거지.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엄청 빨라진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외우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한번 요 숫자들이 얘네가 될 거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충분히 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이 그림을 머릿속에 좀 잘 집어넣어 두시길 바래요. 알았죠? 좀 잘 집어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24번 볼게요. 이제 24번 같은 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24번 안 해도 돼요. 각변환 공식 그냥 그대로 갖다가 곱하기 빼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하는 거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고 과제하시기 바래요. 자, 24번은 아주 정석적인 방법들을 보여드릴게. 사인 50도 얘를 A라고 하고요. 그때 사인 40도 얘를 A를 이용하여 표현을 하랍니다. 일단 40도는 얘들아 몇 사분면각이에요? 40도는 1사분면 각이니까 당연히 양수가 써져 있어야 합니다. 알았지? 자, 보시면 사인 40도가 이게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사인 90도 2분의 파이 빼기 50도. 이게 표현 이상하게 이렇게 쓸 수 있죠. 아까 얘를 세타로 보시는 거예요. 세타로. 얘를 세타로. 그럼 뭐야?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치? 아이고,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얘네 둘이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야? 1이 돼야 돼. 그럼 둘이 제곱시켜서 더했을 때 1이 돼야 되니까 루트 1 빼기 a제곱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봐봐. 물론 다 해볼까요? 그래. 자, 원래 정석적인 이런 방법인데, 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자, 두 녀석이 특수각이 아닌 녀석은 참고로 계산을 우리가 못해요. 알았죠? 특수각은 여기 있는 각들을 말하는 거야. 알았지? 이거는 즉 특수각이 아닌 각들은 항상 무언가 짝을 이루어서 계산을 짓게 돼 있거든. 자, 얘네들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질문이에요. 합이 이뻐요? 차가 이뻐요? 이쁘다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하거나 뺐을 때 특수각이 나오는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합이 이뻐요? 차가 이뻐요? 합이 이쁩니다. 그치? 그치? 합이 몇 도인데요? 합이 90도죠. 합이 90도예요. 그쵸? 합이 90도면 아까 기억나나? 평균이 몇 도? 합이 90도인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무슨 관계인지 기억나요? y는 x 대칭이에요. 그쵸? 평균이 45도인 거잖아. 그치? y는 x 관계입니다. 그치? 이해돼? 이해돼? y는 x 관계예요. 그쵸? 이해돼요? 아까 내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요점의 x좌표랑 똑같겠네. 이게 사인 40도의 y좌표잖아. 이게 요점의 x좌표랑 똑같겠네. 그쵸? 이게 40도의 y좌표, 50도의 y좌표인데 40도, 50도가 y축 대칭, y는 x 대칭 관계니까 얘는 당연히 이 녀석의 x좌표랑 똑같을 겁니다. 근데 제곱시켜서 더하면 1이니까 이건 알아야지. 이렇게 쓸 겁니다. 얘가 왜 코사인 50도가 되는지, 합이 이쁜지 차가 이쁜지를 좀 관찰하시면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해야 돼. 40도와 50도는 y는 x 대칭 관계니까 요 점의 y좌표가 사인 50이고요. 요 점에 역시 y좌표가 사인 40도인데요.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코사인 50인데요. 얘는 코사인 50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알았지? 각변환 공식을 나는 진짜 안 쓴다고요. 알았죠? 진짜 안 씁니다. 자, 두 번째도 두 개씩 짝지어서 계산하라는 건데, 원래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봐봐. 원래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160도죠. 160도. 짠. 자, 원래는 요 녀석이 코사인 파이 2분의 파이 90도죠. 플러스 70도. 이렇게 바꾸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럼 얘를 세타라고 생각하면 y축 기준 각변환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사인으로 바뀌고요. 세타 70도니까 90도에서 좀 더 갔으니까 2, 4분면이에요. 그쵸? 2, 4분면 코사인은 마이너스입니다. 둘이 삐링 없어집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각변환을 쓰면. 자, 근데 그렇게 역시 안 할 거고요. 사인 70도 더하기 코사인 160도를 두 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합이 이뻐요? 차가 이뻐요? 차가 이쁘죠. 그쵸? 차가 몇 도? 90도. 차가 90도네? 둘이는 무슨 관계야? 수직 관계입니다. 그치? 얘네 수직 관계예요. 그쵸? 수직 관계입니다. 자, 그럼 대충 그림 그려가면서 푸세요. 알았지? 160도는 그러면 2, 4분면이니까 이 정도 있을 거고요. 그쵸? 70도는 이 정도 있을 겁니다. 수직 관계. 여기까지 오케이? 동경은 항상 우리 아까 그 반지름 이렇게 똑같이 1로 잡는 거예요. 알았죠? 1로 잡는 거예요. 봐봐. 그럼 여기가 70도지. 얘는 x좌표, y좌표야. y좌표지. 즉 여기 있을 거고. 코사인 x좌표니까 코사인 160도. 이렇게 있을 건데 양수야, 음수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근데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고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겠어? 당연히 똑같겠죠. 길이는 똑같은데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야. 다음 얼마가 돼? 빵 된다 이거지. 그치? 요 길이, 즉 절대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야. 그치? 더하면 빵 된다는 얘기야. 왜? 90도 관계니까요.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알았죠? 특수각이 아니면 항상 두 녀석이 합이 이쁜지 차가 이쁜지. 이번 문제 아직 안 끝났죠? 탄젠트 100도, 탄젠트 190도. 자, 얘도 잘 보세요. 합이 이뻐요? 차가 이뻐요? 차가 이쁘죠? 차가 얼마예요? 90도예요. 90도는 둘이 무슨 관계예요? 수직 관계죠. 자, 우리 고1 때 배웠습니다. 수직인 두 녀석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입니다. 탄젠트는 기울기니까요. 마이너스 1입니다. 오케이? 수직인 기울기니까요. 오케이?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알았죠? 이걸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짜잔짠짠짠짠짠짠짠짠짠. 3번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0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70도. 자, 보세요. 합이 이뻐요? 차가 이뻐요? 차가 이쁘죠? 그렇죠? 차가 얼마예요? 차가 90도죠. 그렇죠? 차가 90도입니다. 오, 차가 90도는 둘이 무슨 관계예요? 수직 관계죠. 그렇죠? 이건 어차피 제곱시킬 거니까 부호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아까랑 똑같아요. 둘이 수직 관계인 녀석이 하나 뾰로롱 수직 관계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요 점의 x좌표와 요 점의 x좌표를 제곱시켜서 더하랍니다. 그렇지? 근데 봐봐. 요 점의 x좌표가 요 길이고요. 요 점의 x좌표는 요 길입니다. 그렇지? 근데 요 길이는 얘랑 똑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하라는 거네요. 얼마입니까? 1입니다. 지금 동경길이를 계속 1로 잡는, x좌표 y좌표라고 하려면 동경길이가 1이어야 되잖아. 지금 그치? 반지름이 1인 원에서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이니까 동경길이가 1인 거예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하라는 건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1입니다. 오케이? 그치? 이렇게 계속 이렇게 풀 거예요. 4번 그림 슉슉슉슉슉. 탄젠트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자, 3분의 파이 익숙하지 않죠? 3분의 파이 60도고요 6분의 파이 30도입니다 자, 얘랑 합이 이뻐요? 차가 이뻐요? 차가 이쁘죠? 그쵸? 차가 얼마예요? 차가 90도죠. 아까랑 똑같은 문제네요. 수직 관계인데 기울기의 곱이니까요. 마이너스 1입니다. 오케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세타를 답지 보시면 모범 답안, 이건 모범 답안 기준이야. 답지에 모범 답안이 써져 있는데 거지같이 풀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 풀이만 5줄막이래요. 합이 이쁜지 차가 이쁜지 관찰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25번. 시간이 짱 오래 걸리네요. 25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가 끝이에요. 자, 애들이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고 나면 멍청해집니다. 뭔 소리냐면 이런 걸 까먹어요.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180도이다. 이런 걸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삼각형이야. ABC가 삼각형의 세각이야. 그럼 다 더하면 당연히 몇 도여야 돼? 180도여야 돼. 그치?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삼각형 나오면 합이 180도네. 이런 거 까먹으시면 큰일 납니다. 자, 문제가 사인 제곱 2분의 A 더하기 4배 코사인 2분의 A가 2가 될 때 그때 뭘 구하라고? 그때 사인 2분의 B 더하기 C 빼기 2파이의 값을 구하랍니다. 일단 자, 이게 뭔 상황인지 좀 보자 이거지. 자, 우리 요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분의 A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정리를 하시면 코사인 제곱 2분의 A에 빼기 4 코사인 2분의 A에 2항에서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인가요? 맞아요? 숫자가 왜 이래요? 는 빵 이렇게 되네요. 숫자가 진짜 이래요? 숫자가 잘못 쓴 거 아니죠? 숫자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코사인 제곱 2분의 A는 근의 공식 쓰면 2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지? 빼기 3인가요? 아이고, 근의 공식 쓴 거니까 그치? 코사인 2분의 A는. 자, 이 중에 근데 이제 뭐가 맞는 거냐면
마이너스가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봐봐, 코사인 값을 생각해보면 얘분의 얘야, 그치? 이거분의 이건데 빗변이 무조건 길지 않니? 코사인 값은 1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이해돼? 1보다 커질 수 없어요. 1보다 커진다는 게 빗변 길이 분의 밑변 길인데, 얘가 1보다 커진다라는 건 밑변 길이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보다 길어진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여야 돼, 알았지? 여기까지 찾아놓고 저 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180도에서 A만큼 빠져 있죠, 그쵸? 그러면 이게 사인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쵸? 기억날려나 모르겠네.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2분의 A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마이너스 왜 여기 있어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버려버린 겁니다. 해놓고 분모를 따로따로 쓴 거예요, 알았죠? 근데 Y축 기준 각변환이죠, 그쵸? 그럼 코사인 2분의 A로 바뀌고, 얘만 봐봐, 얘만. 이 90도에서 좀 더 갔으니까 2, 4분면 사인은 플러스야, 그치?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그치? 얘가 얼마라고? 값이라고. 답은 루트 3 마이너스 2가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필기를 잘 해놓으셔야 집에 가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규칙성을 이용하는 삼각함수 계산이라는 건데요. 규칙성을 이용하는 삼각함수 계산. 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세 가지가 써져 있네요. 1차의 합, 2차의 합, 탄젠트의 곱,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1차의 합, 2차의 합, 탄젠트의 곱으로 나눠져요. 자, 무슨 말이니? 1차의 합은 대칭성만 잘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대칭성 중에 뭘 이용하시면 되냐면 원점 대칭을 좀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26번은 봐봐,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12등분하였답니다. 12등분하였대요. 12등분해서 여기서부터 P1이라고 한대요. 얘가 P1. 12등분했어요? 그럼 얘가 6등분이야? 3등분이야? 그럼 이렇게 3등분씩 이렇게 3등분을 계속했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뭐 P2, P3, P4, P5, P6, P7, P8, P9, P10, P11, P12 이렇게 써서 한 각각의 가게 크기를 다 세타라고 한대. 이렇게. 그러면 세타는 2파이를 12개로 나누는 거겠죠. 당연히, 그치? 짠짠짠짠. 그때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 코사인 3세타, 코사인 4세타, 코사인 5세타, 코사인 12세타까지 더하랍니다. 자, 뭘 볼 거냐면 봐봐, 여기 각 얼마야? 세타. 요 녀석 각 얼마야? 몇 세타야? 7세타. 그치? 이렇게 좋게 봐봐, 6세타가 6배 해주시면 파이거든. 180도거든요. 그러면 코사인이죠.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6세타가 서로 7세타죠. 7세타가 차이가 180도 차이나요. 그렇죠? 둘이 일직선 반대 방향. 원점 대칭이지, 그치? 원점 대칭이면 x좌표의 부호가 당연히 어떻게 써? 반대겠죠, 그렇죠? 즉 세타의 x좌표, 7세타의 x좌표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점 대칭이잖아. 둘이 x좌표끼리 더하래요, 그렇죠? x좌표가 당연히 부호가 반대일 거니까. 요 점의 x좌표와 요 점의 x좌표를 더하는데 당연히 빵이어야겠지. 마찬가지로 코사인 2세타, 코사인 8세타도 여기에 x좌표와 여기에 x좌표를 더하랍니다. 당연히 빵일 겁니다. 당연히 빵일 거고요. 답이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개 더하시면 2개씩 짝지어서 다 빵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하자는 게 이런 말이에요. 알았지? 대칭성을 이용하자, 이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코사인 제곱 1도부터 촘이 코사인 제곱 89도까지 더하랍니다.
짱 쉬워요. 이거 짱 쉽습니다. 이거를 각변한 공식을 막 일일이 써가지고 막 그렇게 하자 이게 아닙니다. 2도 쪼로로로롱 코사인 제곱 89도 코사인 제곱 90도인데요. 자, 얘는 빵이죠. 코사인 90도 빵인 건 알죠. 그렇죠? 코사인 90도 빵인 건 알죠. 자, 얘네 둘이 짝입니다. 왜? 합이 이쁘니까요. 그렇죠? 합이 이쁘죠. 그렇죠? 89도랑 1도는 합이 이쁘잖아. 그치? 자, 코사인 제곱 89도가 코사인 제곱 90도 빼기 1도죠. 봐봐. 90도에서 거꾸로 간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사인 제곱 1도가 돼요. 아, 원래 제곱이 없으면 원래 그래도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인데 어차피 제곱이면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일 거예요. 그쵸? 봐봐.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1이죠. 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요. 각이 똑같으면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1입니다. 그치?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88도짜리랑 얘랑 얘도 더하면 1됩니다. 그치? 그럼 잘 봐. 1도랑 89도 짝, 2도랑 88도 짝. 근데 이거 없으니까 항이 89개밖에 없잖아. 2개씩 짝 찍고 나면 44쌍밖에 안 생겨요. 그치? 1이 44쌍 생기고 딱 한가운데 거 남을 거야. 뭐 남겠어? 얘네들이 딱 평균이 45도 남겠지. 근데 이건 이미 알잖아. 특수각이니까.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알았지? 짝지어서 이쁘게 되는 녀석들끼리 짝지어서 계산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쉬워요. 아이고 쉬워요. 아이고 쉬워요. 이런 성질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28번. P1, P2, P3, P89. 각도가 전부 다 이 사이가 1도입니다. 1도. 이렇게 1도씩 다 89개를 쪼갰어요. 90번째는 수직일 거니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요 길이는 1이고요. OP1, OP2, OP89까지 다 곱하랍니다. 잘 보세요. 봐봐. 여기가 오니까 OP1 길이 얘분의 얘가 탄젠트야. 그렇지? 즉 이 길이가 탄젠트 1도입니다. 그렇지? OP2는 이 길이죠. 이 길이는 이제 요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각도가 2도짜리 삼각형을 보셔야 되니까 얘분의 얘가 탄젠트 2도니까 요 길이가 탄젠트 2도입니다. 이거를 죄다 곱하라요. 지금. 탄젠트 3도, 탄젠트 4도, 탄젠트 5도 3도씩 곱하기 띠리리리링 탄젠트 89도까지 곱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니네 이런 거 아나 모르겠네. 이런 거 아나 모르겠다. y는 x 대칭인 두 직선이 있어요. y는 ax, y는 bx라고 해볼게. 이렇게 대칭이야. 여기 길이 같으면 얘랑 똑같지. 자, 봐봐. 길이가 똑같은 지점에 점을 이렇게 잡으면, 그래서 여기서 수선해봐.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아야지. 얘분의 얘가 탄젠트지. 이 길이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기울기가 이거고요. 그럼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니까 이 기울기는 베타분의 알파. 기울기가 정확히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 이해되니? 근데 왜 y는 x 대칭을 쓰냐? y는 x 대칭이 평균이 45도일 때, 즉 합이 90도인 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이 각이랑 이 각은 합이 90도죠. 합이 90도라는 말은 y는 x 대칭 관계죠. 그럼 기울기가 역수 관계니까 곱하면 1이 된다. 곱하면 1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기울기 알파분의 베타, 기울기가 베타분의 알파니까. 기울기끼리 곱했어, 기울기끼리 곱했어요.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니까 당연히 1이 아니죠.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89도의 기울기와 1도의 기울기를 곱하면 당연히 역수관계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2도랑 88도 더하면 1이고요. 3도랑 87도 더해도 1입니다. 곱해도. 싹 곱하고 나면 곱하기 1 곱하는 건 안 곱해도 되니까 하나 남죠. 짝이 없는 애가 얘 하나 남습니다. 이거 혼자만 짝이 없어요. 근데 탄젠트 45도도 얼마예요? 1입니다. 여봐요. 아이고 시간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우 힘들다. 알려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 양에 비해 내가 문제 많이 안 풀고 몇 개 계산하는 거 건너뛰었는데도 알려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동영상 꼭 선생님 어떻게 진짜 엄청 간단하게 풀었던 것 같은데 뭔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안 풀리지 이러면 꼭 동영상 다시 보셔야 돼. 알았지? 꼭 진짜 정말 엄청 왜냐 이거 막 각변환 막 써가지고 주저리 이렇게 풀으면 내 수업 안 들었다고 칠 거야. 알았지? 알았지? 막 그렇게 주저리 막 이렇게 풀어오면 그냥 나한테 안 배웠구나, 내가 배운 건 그냥 기억 안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29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쭉 읽어보세요. 문제 무슨 말인지 쭉 읽어보세요. 그림 좀 그릴게요. 그런 거예요. 28, 29는 수학의 정석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근데 어느 문제집이나 널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서 가져온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28, 29는 근데 이 둘 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예요. 정석에 있어서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 짠. 여기가 알파래요. 그리고 이 문제가 요 길이가 1이고요. 그 다음은 여기서 수직이 되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수직이 되게 그림을 좀 더 조그맣게 수직이 되게 이렇게 올라갈 거고, 요 길이 첫 번째 녀석 길이가 1이고요. 두 번째 녀석의 길이는 2래요. 세 번째는 얘랑 또 수직이 되게 올라갈 건데요. 요 길이는 3이랍니다. 갑자기 너무 길어져요. 3이랍니다. 이렇게. 네 번째 얘랑 또 수직이 되게 이렇게 올라갈 건데요. 길이가 4래. 다섯 번째 것도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P1, P2, P3, P4까지만 그릴게요. P5 구하라 그랬는데, 그치? 자, 짠! 자, 봅시다.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요 길이가 코사인 알파입니다. 그치? 얘분의 얘가 코사인이니까요, 그쵸? 자, 요 길이가 얼마겠어, 그럼? 사인 알파겠죠. P1의 좌표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요렇게 x축과 평행,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여기가 알파니까 얘들아, 여기가 알파죠. 그림 잘 보세요.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죠, 그쵸? 둘이 합쳐서 90도인데 둘이 합쳐서 90도니까 얘가 얘랑 똑같습니다, 그치? 여기가 알파예요. 그렇게 되면 요 길이가 2 코사인 알파입니다. 빗변 길이는 지금 2니까요, 그쵸? 요 길이가 2 사인 알파예요. 됐나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평행하게 그으면 여기가 수직이니까요. 여기가 알파입니다. 그렇죠? 둘이 합쳐서 90도니까요. 여기도 이렇게 둘이 합쳐서 90도니까요. 지금 그렇지? 그럼 요 길이가 다시 3 코사인 알파고 요 길이가 3 사인 알파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림도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얘 혼자 갑자기 그림이 되게 이상해져. 수직이면 얘 혼자 2등분하는 것처럼 생겼네.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도 알파고, 그래서 여기가 알파예요. 그쵸? 그럼 여기가 코사인이죠. 4 코사인 알파고요. 3 사인 알파. 아이고 씨, 왜 3이야? 3. 자, x좌표만 봐봐. 그럼 x좌표를 관찰해 보시면 x좌표가 원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면 x좌표가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x좌표가 작아져요. 그쵸? 오른쪽으로 맨 처음에 얼마큼 갔어요? 코사인 알파만큼 갔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네. 왼쪽으로 얼마큼 갔어요? 그 다음 2 사인 알파만큼 갔죠. 그 다음 왼쪽으로 2 사인 알파. 여기까지가 지금 P2의 x좌표인 거예요. 그치? 오른쪽으로 간 상태에서 거기서 왼쪽으로 2 사인 알파만큼 갔으니까. 뭔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 그럼 P3의 x좌표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얼마큼 왔어요? 3 코사인 알파만큼 왔죠. 요 점에서 오른쪽으로 3 코사인 알파만큼 왔습니다. P4의 x좌표는 그럼 요 점에서 왼쪽으로 얼마큼 갔어요? 4 사인 알파만큼 갔죠. 우리는 P5 구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건 어떻게 되겠니? 5 코사인 알파만큼 와 있겠죠. x좌표가 내가 관찰하는 P5란 지점의 x좌표가 이렇게 돼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코사인끼리 더하시면
9 맞아? 코사인 알파 빼기 6 사인 알파.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그냥 코사인 알파 빼기 6 사인 알파. 이렇게 써볼게요. 알았죠? 자, 근데 y좌표는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그쵸?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더해져요. 자, 맨 처음에 얼만큼 더해졌어요? 사인 알파만큼 더해졌다가 그 다음은 2배의 코사인 알파만큼 더해지고요. 그 다음은 얼만큼 올라갔어요? 3배의 사인 알파만큼 올라가고요. 그 다음은 4배의 코사인 알파만큼 올라가고요. 마지막 파이브는 그러면 5배의 사인 알파만큼 다시 올라갔겠죠. 그쵸? 따라서 y좌표는 9 사인 알파 더하기 6 코사인 알파입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 원점과 P5까지 거리라는 건 x좌표를 제곱시키고 y좌표를 제곱시키고 더해서 루트를 씌우세요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 루트 안에 걸 계산해보면 81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08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둘이 곱해서 2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치? 더하기 36 사인 제곱 알파. 여기까지 오케이? 더하기 이놈 제곱시키면 81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108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더하기 36 코사인 제곱 알파입니다. 근데 봐봐, 이거 둘이 더하면 81이죠. 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니까. 이렇게 둘이 더하면 36이죠. 이렇게 둘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만 남는다? 36, 81 더하면 얼마야? 117. 루트 117이 답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없어지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입니다 라는 성질을 이용하여 이 녀석을 풀어보자. 이런 얘기였어요. 아이고, 루트 117이 3루트 13인가 그럴 거예요. 좀 밖으로 빼시면 답이 4번입니다. 조금 기억해야 될 게 많아요. 내가 많고 다음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물어볼 거야. 어떻게? 사인 240도 얼마야? 이런 걸 물어볼 거야. 사인 150도 얼마야? 이런 걸 물어볼 거라고. 알았지? 그 원 하나 여기 아까 아직 보이죠? 아직 보이죠? 착한 사람 눈에 보이는데 그렇죠? 원 특수각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거를 외우려고 노력해 오셔야 됩니다. 알았죠? 완벽하게는 아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